그렇게 춥지 않을 때 약간의 쌀쌀한 날씨 혹은 상온에서 사지 말단의 온도가 내려가고 시림을 느끼는 증상을 수족냉증이라 하죠. 여기에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통증이 생긴다거나 색조 변화가 생기는 질환을 레이노병이라 하고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최근에는 레이노병을 일종의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분류해서 수족냉증이랑 구분을 하고 있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치료는 둘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목표 체온이 결정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체온에 다다르기 위해 변화가 나타나죠. 체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면 체온의 손실을 막기 위해 사지 말단의 혈관이 수축하고 내부 장기로 혈액이 몰리게 되고요. 반대로 체온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지 말단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도 내부 장기에서 사지 말단으로 이동하여 체열이 원활하게 발산되게 됩니다. 이런 체열의 발산은 폐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요. 즉 내부 소화장기와 사지 말단이 체온 조절 과정을 위한 하나의 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축에서 어떤 장애 요인이 생겨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사지 말단으로의 혈액순환도 방해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소화 문제가 있습니다. 체했을 때나 변비가 있을 때, 만성적으로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혈액이 내부 장기에 정체되어 사지 말단으로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을 수 있겠죠. 스트레스나 피로 등으로 부정맥이 생겼다거나 선천적으로 판막 결손과 같은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또 이런 혈액순환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체온 조절 중추의 세팅값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항온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1도 이내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별, 나이, 평소 감정, 기질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실험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또 고령일수록 평소 체온도 떨어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질과 감정과 관련한 것은 한의학적으로 사상체질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평소 감정과 정서는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점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 교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정 반응인데 아무튼 실험 결과 우리가 무언가에 애쓰고 집중할 때에는 체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즐길 때 기분이 좋을 때 체온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기질적으로 누군가는 평소에 늘 체온이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늘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지 말단으로의 혈액 이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족냉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외에도 수족냉증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나 근육량 부족, 기초 대사량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는데 일단 일반적인 수족냉증을 한정하여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수족냉증의 기본 치료 도구는 한약입니다. 레이노병이나 수족냉증이 너무 심할 때 혹은 고령이어서 한약만으로는 효과가 너무 더딜 때 침과 뜸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수족냉증 원인들 중에서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변비가 있는 경우 치료가 매우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능 변비 문제만 해결해줘도 금방 사지 말단 온도가 정상화되고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한약 15일분 내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쉬운 수족냉증에 해당하죠. 또 부정맥 등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를 정상화해주는 한약을 처방해서 수족냉증 치료를 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소화기능, 수면, 대변 모두 문제가 없고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다면 이제 기초대사량, 운동량 등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식사량이 작고 기초대사량이 너무 적어도 수족냉증이 발생하기 쉽고 몸에 근육이 부족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수족냉증이 발생하기 더 쉬워집니다. 이렇다 할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수족냉증이 있다거나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추울 때 혹은 특정 상황에서만 수족냉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치료가 쉽지 않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족냉증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수족냉증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따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